출마 동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난 6월에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네. 그 이상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양보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후보 단일화에 단일화? 대한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네 당이 힘을 합쳤습니다. 예. 뭐 힘이 안 합쳐진 데도 있지만 서울, 경기 시장지사를 비롯한 중요한 선거에서 힘을 합쳤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로서는 되게 민주당에게 많은 성과가 돌아갔지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그것이 배가 아프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함께해서 많이 돌아갔는데 요번에 그 연대가 연장이 돼야 됩니다. 예. 전국에 8개의 그 재보선 지역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당연히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예. 네. 근데 각 지역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자. 그러면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의 여론조사는 그냥 당세를 반영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8개의 모든 후보를 민주당이 독점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연대의 정신에 맞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2012년까지 해나간다면 네. 대통령 선거와 그 6개월 전에 있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과 다른 정당의 연합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민주당이 전국 8개를 놓고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기회를 달라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노동당에도 여러 지역이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만 서울의 은평과 광주의 남구 갑 두 지역이 남습니다. 이 두 지역에 민주노동당이나 국민참여당이 기회가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꼭 서울 은평을 해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민주노동당이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거꾸로일 수도 있다. 광주에서 만약에 우리 국민참여당 후보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국민참여당 후보에 기회가 진다면 내가 거꾸로 여기서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되는 것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틀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예. 어떤 인터뷰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보 단일화는 가능성도 있고 또 아무튼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있고 네. 은평 구민들을 위한 질문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어쩌면 예.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 은평구를 위해서 후보님만의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걸 펼치실 건가요? 예, 은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평 아시나 모르겠어요. 북한산 등산 가시다 보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이제 은평 을 지역이라는 것이 북한산이 굉장히 밀접해 있는 곳입니다. 예, 예. 가련동, 불광동, 역천동, 대저동, 그 다음에 이제 뉴타운이라는 거는 진관동, 그 다음에 구산동, 이런 동네들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평 뉴타운을 빼놓고는, 2, 3층짜리의 연립과 다세대 주택으로 가득 차 있는 예, 예. 동네입니다. 아파트도 별로 없고요. 대개 그러면서 굉장히 소박하게 서민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여러 후보들이 이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네. 내세웠듯이 그런 병원 시설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병원 고령층은 시설. 많은데 네. 이제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 제가 보기엔 어떤 거냐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10분 동네라는 표현이 있고 저는 이제 이걸 500m 생활복지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런 지역일수록 걸어서 10분 이내에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에 지금 이제 보통 동사무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센터 그리고 그 배움과 학습을 위한 문화학습 공간 그리고 또 아이들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네. 그리고 500m 이내에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녹색 공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복지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게 네. 복지를 전공하는 분들로부터 옛날부터 있어왔던 주장이고요. 저는 이것이 은평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꼭 맞고 꼭 필요하고 또한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공약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를 은평에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계속 지키면서 더더욱 구민복지에 신경을 그렇습니다. 쓰시겠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뭐 얼핏 이 질문을 드리긴 드렸었는데 7.28 재보궐선거 결과, 뭐 은평 을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결과를 예측하기 당연히 어려우실 테고 예. 전체 지역구로 따졌을 때 지난 6.2 지방선거의 재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에?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의 민심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뒤로 이명박 정부가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일부에서 판단이 유권자들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그 뒤에 여러 가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네. 한나라당이 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민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민심은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아니면 어쩌면 정도?
강화될 것이다 강화될 라고 수도 보고요. 이재호 후보께서 그 지역에서 이제 40년을 살고 예. 20년을 정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호 후보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의 역할이나 어떤 정치 발전을 위한 역할, 실세긴 하지만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바는 없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티즌 분들의 댓글 확인해 보고요. 네. 폴 결과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말씀 나누는 동안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ANSHLWND2님. 예전 기사 보니까 천 후보님께서 이번에 나오신 이유가 MB 정권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MB가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예, 네. 뭐 너무 많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4대강 4대강. 반대 민심이 이번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나 네.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명수 총리 사건에서 보이듯이 검찰을 권력 사유화해서 정치적인 보복을 아주 공공연하게 하는 정권입니다. 예. 영포에서 봤듯이 권력과 승진을 독점하고 이제 그들이 소위 얘기하는 완장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최후의 경고라고 드리는 말씀은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이번 국민들의. 은평을 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그 결과에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의 말로는 매우 뭐랄까요, 참 입에 올리기 그러는데 처참할 수 있고 그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6.2 지방선거가 국민들이 옐로 카드를 줬다라고 한다면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2차로 또 경고가 주어질 수도 있는 또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공약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 페이지에 URJY님 개발 위주의 돈돈거리는 천박한 공약과는 차원이 다른 공약이군요 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역시나 또 이상규 후보도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예. 은평구의 재개발을 무조건 중단시키겠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뉴타운 재개발. 글쎄요, 제가 그걸 좀 전에 오기 전에 이상규 후보랑 인사를 서로 좀 하고 왔는데 예. 잘 아는 사이고요. 네.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무조건 중단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이 굉장히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항상 그 이익을 기업이 가져가고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오지 않고 네. 콘크리트 더미만 되는, 사실 은평 뉴타운은 그 도시로서 잘 만들어진 것인데 교통 문제 같은 걸 이명박 시장 시절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저는 다른 동네는 모르겠지만 네. 은평은 북한산 아래 동네고요. 예. 높은 빌딩을 많이 짓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진짜 자연 친화적이고 주민 중심의 어떤 재개발 이런 방법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익은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많이 바라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재건축과 재개발의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좀 더. 네. 자, 민준님인데, 네. 지방선거 때 우리가 민주당이 좋아서 뽑은 게 아니란 걸 모르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뭐,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라고 뭐 굳이 결론을 내리자면 내릴 수 있는데, 그게 또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싫어서 찍은 것이다라고 이제 유권자들은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생각이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제1야당을 몰아주어야 현실적으로 당선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들은 지금의 야권의 모습에 실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듣고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지금 최근의 민주당 모습, 그리고 특히 이제 은평을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자기 당의 후보들이 승산이 없다는 걸 지도부가 선언하는 셈입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뿐더러 다른 당에, 글쎄 이제 저로 만약에 단일화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만 연합할 다른 당의 후보가 있는데 새로운 후보, 예를 들면 정치적 검증은 돼 있지 않지만 네. 그냥 유명한 후보를 자꾸 영입해서 하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네. 더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른 당을 짓누르겠다는 겁니다. 다른 당에 기회를 주지 않고 민주당이 다시 한번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것은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식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결국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정권 교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